예, 안녕하세요. 해운유학원의 진학과입니다. 오늘은 스위스의 호텔학교 BHMS의 2021년도 학비 장학금 업데이트 그리고 BHMS는 어떤 학교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업들은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제 회사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서 자기네 회사에서 잘 교육시켜서 이용하기 좋은 어떤 이제 활용하기 좋은 인재로 이제 키웠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이미 많이 갔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고 어느 정도는 일할 줄 아는 사람, 졸업하고 바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인재상 어떤 요소들을 원하는가?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남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첫 번째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 기술, 팀워크 능력. 얼마나 이 팀과 잘 내가 케미스트리를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느냐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내가 항상 어떤 새로운 문제들을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 해결 능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기술,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런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팀워크들을 잘하고 문제 해결 능력들을 잘 갖고 있는 인재들이 바로 회사들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실제 업무 경험, 그다음에 글로벌한 문화 경험,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인재들을 기업들에서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은 스위스 호텔학교에 대한 설명회인데요. 스위스 호텔학교, 호텔이라는 어떤 산업의 바운더리를 두고 봤을 때 호텔에는 정말 다양한 업종들,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서빙, 프론데스크, 뭐 이렇게 룸 클리닝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고요. 프론트 오브 하우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객들과 서로 접점을 가지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객들과 접점을 갖지 않고 뒤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즈니스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이낸스로 해갖고 여러 가지 재무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양한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호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위스 호텔학교, 왜 스위스 호텔학교인지, 스위스 호텔학교는 다른 학교들하고 뭐가 다른지. 미국의 경우는 이런 방식입니다. 유니버시티가 있고 그 안에 비즈니스 패컬티가 있고 비즈니스 학부가 있고 비즈니스 학부 안에 호텔 경영 학부가 있습니다. 보통 호스피탈러티, 투어리즘, 매니지먼트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이제 이런 학부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론만 갖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을 더 붙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실습을 많이 붙여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호주의 호텔 학교들도 굉장히 실습을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인턴십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스위스 호텔 학교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위스 호텔 학교는 직업 전문 학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업 전문 학교가 점점 발전해서 학교가 되고 학교가 대학교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위스 호텔 학교는 이론적인 학업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 과정들을 그 안에서 학업 안에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습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습한 걸 가지고 실제 산업 현장 인턴십을 나가서 내가 어떻게 내가 진짜 이 일들을 산업 현장에서는 내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일들을 이론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 가서 실제 그 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급여까지도 받고 내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에서 찾고 있는 인재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일들을 시켰을 때 그냥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스위스 호텔 학교의 교육 스타일입니다. 즉 사관학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위스 호텔 학교 교육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스위스 호텔 학교 중에서 BHMS 과연 어떤 학교인지 BHMS의 교육 방식들, 학업 과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HMS의 장점들은 첫 번째는 학사 과정에서 총 3회 인턴십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공부 6개월 하고 인턴십하고
6개월 하고 인턴십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학년은 그냥 이제 이론으로 뭐 한 학기 내지 두 학기를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의 모습인데요. BHMS는 총 3회에 걸쳐서 이론뿐만 아니라 인턴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해서 총 1년 반의 경력들을 내가 갖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신입이지만 경력직처럼 내 경력을 이력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인턴십을 위한 다양한 산업 연계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텔이나 레스토랑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로 인턴십들을 굉장히 많이 잘 소개를 해주는 학교가 바로 BHM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점,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요.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학비와 장학금을 주고 있는 학교가 바로 BHMS입니다. 다른 학교들보다 굉장히 학비가 저렴한 편이고요. 또 루체르 시내에서 굉장히 편리한 환경입니다. 이게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편리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의리의리한 어떤 성 같은 뭐 이런 캠퍼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루체르 시내이기 때문에 내가 뭘 사러 가거나 무슨 액티비티를 하거나 어디를 갈 때 굉장히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뭐 한 10분, 15분 거리에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기차 터미널, 유레일 패스가 유레일이 다니는 이제 기차 터미널 아니면 페리 터미널 굉장히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루체르 시내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HMS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게 호텔 경영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 경영학과가 있고 요리학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는 이제 일반 경영학과, 일반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이제 호텔 경영학과하고 1, 2학년은 동일하게 공부합니다. 호스피탈리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3학년 때만 호텔 경영학과는 약간 더 호텔에 집중돼서 하는 공부고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는 그거 외에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더 공부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호텔에서 일하고 싶지만 나는 약간 백오피스나 아니면 서비스에 관련된 다른 호텔이 아닌 다른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잘 맞습니다. 의외로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그 다음에 석사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BA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학사 과정들이기 때문에 학사 과정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BHMS의 학사 과정 어떻게 되어 있냐? 6개월 공부, 6개월 인턴십, 또 6개월 공부, 6개월 인턴십, 그리고 6개월 공부, 6개월 인턴십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1년 반이 유급 인턴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스위스의 내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가서 인턴십을 하는데 그 국가의 어떤 정책이 무급이다. 그러면 이제 무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스위스 안에서는 다 유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국가를 가더라도 내가 유급인 데를 찾으시면 유급 인턴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데를 제2비자를 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데를 가서 마지막 인턴십을 한 뭐 1년 정도를 길게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클래스, 호텔 학교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반의 구성은 보통 이제 25명을, 한 클래스는 25명을 잘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맥시멈 30명까지 보통은 이제 열댓 명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BHMS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먹고 자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 레스토랑 안에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서빙도 하고 이제 테이블 세팅 이제 접시 놓고 포크, 스푼, 나이프 이런 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빙을 하고 주문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요리학과 학생들은 요리를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론 수업을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가 다 마친 다음에 인턴십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무 중심의 과정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들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요리학과는 이렇게 요리 수업을 또 이렇게 막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인턴십을 나간 학생인데 제가 학생들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얼굴에 별표를 넣었습니다. 이제 리나 학생들이 호텔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입니다. 한국 학생들이고 인턴십을 나간 학생들입니다. 태국을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홍콩을 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턴십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자도 막혀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 속에서도 저희 학생이 얼마 전에 이제
학년을 마치고 인턴십을 스위스 내에서 호텔로 구한 친구도 있습니다. 개인의 약간 능력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거의 개런티를 해서 인턴십을 구해줬는데 지금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인턴십이 아예 없지도 않고요. 꽤 이제 또 나가는 케이스가 많긴 한데 개런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은 호텔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호텔들을 비롯해서 여러 산업체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인턴십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장학금, 이거 굉장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는 최대 4,500프랑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하면 4,500만 원입니다. 첫 입학 시에 주는 장학금이고요. 예전에는 이걸 이제 성적을 평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 장학금을 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이 장학금은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아주 정말 특별한 케이스에 약간 더 작게 받는 케이스가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웬만하면 이 정도는 받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석사과정을 간다. 그럼 석사과정은 이거보다 장학금이 약간 더 큽니다. 근데 학사과정에서는 이 정도 장학금이 최대 장학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비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과연 우리 이제 내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데 스위스 호텔 학교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학비,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이제 학비 부분을 보면 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신청할 때 이제 내는 신청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있는데요. 기숙사비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기숙사 방값이고요. 3인 1실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뭐 가끔 2인 1실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스탠다드는 3인 1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비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잘 나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먹어도 보고요. 사실 이제 저희 집사람도 같이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저희 집사람이나 누뜨기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식비 충분히 잘 식사 잘 나오고 있고요. 대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브런치 주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 이렇게 두 끼밖에 안 줍니다. 주중에는 3끼를, 3끼를 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은 보험, 의료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에 학생이 사실 이제 코로나를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줍니다. 이 보험은 스위스 프랑으로 100만 프랑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10억 정도, 12억 정도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부분 다 커버 가능하고요. 보험료라든가 첫 번째 이제 픽업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액티비티, 기본 액티비티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해외 액티비티를 가겠다, 그러면 이제 실비를 또 차지를 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스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액티비티는 거의 무료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3,500프랑입니다. 어저께 제가 환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1,2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8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약간 더 비쌉니다. 3학년 때 약간 더 비싸고요. 그래서 4,148만 원, 3학년 때는 4,27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1학년 때 아까 제가 장학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50만 원 정도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한 3,500만 원 정도가 첫 해. 그 다음에는 이제 4천만 원 약간 넘게, 4천만 원 약간 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억 2,505만 원이 전체 학비입니다. 이 외에 더 들어갈 게 뭐냐? 첫 번째, 용돈이 더 들어갑니다. 용돈은 한 달에 쓰는 학생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만 원, 뭐 50만 원 이 정도 사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학생들 군것질도 하고 모바일 폰도 이제 핸드폰도 이제 써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더 많이 쓰는 학생 더 많이 쓰고 더 적게 쓰는 학생 더 적게 씁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또 들어가는 비용은 이 학비하고 기숙사비하고 식비는 6개월간의 수업할 때 비용입니다. 그러면 인턴십 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인턴십 할 때는 기숙사비 포함 안 돼 있고 식비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 생활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보통 이제 한 150에서 16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인턴십 할 때 급여를 받습니다. 스위스 프랑으로 약 2,200 스위스 프랑 정도 받습니다. 그 이상 받습니다. 이거 최저임금이고요. 뭐 팁을 받으면 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대충 우리나라 돈은 한 25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150에서 160만 원 쓰고 한 100만 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인턴십 때는 자기 인턴십 비용으로 생활비를 충분히 뽑습니다. 그래서
이 외의 비용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 외에는 사실 더 들어가는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이제 그 인턴십 때 내가 용돈을 좀 돈을 좀 아껴서 그 다음 학기에 자기 용돈으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돈 모아서 이제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다 쓰는지 세이브하는지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긴 한데 대충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억 2천만 원 정도면 크게 부담 없이 유학을 보낼 수 있다. 이 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쌀 수도 있고 싸다고 생각하면 쌀 수도 있는데요. 보통 미국에서 주립대학교가 1년 학비가 한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합니다. 학비만. 그 다음에 기숙사비랑 생활비랑 합치면 이제 15,000불 정도 되고요. 그걸 합치면 대충 4만 5천 불에서 5만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국의 1년. 근데 미국은 학사과정이 4년입니다. 그래서 총 한 2억 한 5천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스위스 호텔 학교가 오히려 훨씬 저렴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간도 좀 짧고요. 영어 요구 조건도 좀 이렇게 높지 않고요. 자, 입학일은 1학년 입학일은 여러 번 있습니다. 7번 있습니다. 1년에. 7번 있고요. 이제 2학년도 이제 7번의 입학일이 있고 3학년은 이제 입학일이 1년에 3번 있습니다. 호텔 경영학과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갈 때는 약간 중간에 인터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한국 와서 좀 정비하고 가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입학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다. 영어만 준비되면 가실 수 있다. 내신은 보느냐? 보긴 합니다. 하지만 까다롭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고등학교로 들어가면 합격입니다. 검정고시 가능하냐? 충분히 됩니다. 검정고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루체르는 어떤 곳이냐? 루체르는 이제 취리히 공항, 보통 제일 큰 공항이 취리 공항이거든요. 취리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루체른 호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루체른인데 이제 거기 말로 하면 거기 발음으로 하면 루전입니다. 루전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호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도시가 관광 도시가 바로 루체른입니다. 루체른 굉장히 이제 잘 돼 있고요.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까지 뭐 10분에서 대부분 다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고요. 그 도시 한가운데는 아니고요. 완전 메인 다운타운은 아니고 메인 다운타운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이스강이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요. 야경이 멋있습니다. 야경이 멋있고 굉장히 좋고 저는 한 2번 정도 출장을 가서 이제 실제로 거기 기숙사에서도 자보기도 했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막 찍어도 인생 작품들이 나올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위스 호텔학교 BHMS의 2021년도 학비와 장학금 업데이트 그리고 학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호텔 경영의 원조, 호텔 학교의 원조, 스위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연유학원의 진이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